우리가 앞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내적인 공간에 하나의 에너지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분별하는 마음이라면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은 그 느낌이 멸하는 순간이다.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을 캐치하면 그게 발생을 파악하는 거고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을 캐치해내면 그것이 바로 멸하는 순간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생멸의 순간이에요. 이제 이 생멸의 순간들이 실제 하는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이 말로 하면 생멸의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론으로 할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의 느낌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의 느낌. 뭐 오늘 낮에 있었던 상황을 떠올리면 그 상황을 일으키는 느낌이 올라오겠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떠올려도 좋고 정 떠오르는 게 없으면 또는 내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을 떠올려도 좋고 자, 그 느낌, 그런 상황을 통해서 느낌이 떠오르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그 느낌을 잡아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은 파악했죠? 자, 그 느낌이 몸의 어디에서 있는지 파악해 봅니다. 그래서 몸의 느낌의 위치가 파악되면 그 위치에서 그 느낌의 경계를 그려봅니다. 경계가 그려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과 유사한 느낌인지. 우리가 인식하려면 항상 무언가에 대비해야 되죠. 그 느낌을 명료하게 인식하려면 다른 느낌과 대비해 봐야 돼요. 무엇과 유사한지 무엇과 다른지를 보란 말입니다. 그 느낌이. 그것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뭔가 유사한지 파악이 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그 느낌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꼬물꼬물 약하게 오다가 강하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막 들불처럼 일어났는지, 아니면 샘물처럼 일어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느낌이 나타났는지를 의식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느낌이 왜 그런 느낌으로 일어나는지, 그걸 의식이 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느낌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왜는 그 느낌의 구조를 보게 합니다. 그 느낌 밑에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안 보이면 우선은 지금 한 거 앞에 한 네 단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느낌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만 민감하게 구분해내도 점점 이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이 분별력이 민감해지고 세밀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왜에 해당하는 구조가 더 빨리 더 세밀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연습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느낌들에 대해서 자꾸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 생멸의 순간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생의 순간이,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에 대해서 지금 파악해 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느낌이 사라질 때를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다른 느낌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다른 느낌을 하나 떠올려 보고, 떠오르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 느낌을 잘 느껴보고,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느낌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깊숙이 맛보고, 경험하고, 느끼다 보면 사라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 사라진 때가 오면 잘 기다렸다가 잘 경험하고
사라질 때가 오면 손을 들어 표시할 겁니다. 느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느껴보고, 경험하고, 음미해보고, 맛보는 겁니다. 세밀하게, 진하게 한번 잘 직접적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이네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희미해지거나 어느 순간 툭 사라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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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제는 느낌이 약해지거나 사라졌다면 이제 질문에 들어갈 겁니다. 그 느낌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어디에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몸 어디에서? 자, 누가 대답해 볼까요? 언제 사라졌는지, 어디, 몸에 어디에서 얼만큼 있다가, 어떻게 있다가, 어떤 모습으로 사라졌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었나요? 처음에 그 느낌이 가슴에 이렇게 번개 네. 모양처럼 이렇게 조금 짙은 색으로 이렇게 오케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라지는 거를 경험해 네. 보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네. 느낌을 찾아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거기 다른 느낌이 아니라, 네,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네, 네. 그 느낌이 네. 어쨌든 남아 있으면서 그 오케이. 낮에 다른 일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콕콕 쑤시는 어떤 통증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졌어요. 이따가,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네. 약간 이렇게 가슴을 약간 이렇게 쪼이듯이 긋듯이 뭐 이런 음, 식으로 느껴지다가 네. 점점 그게 이제 네. 옅어지면서 흩어졌어요. 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예.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라져가는 모습을 세밀하게 살펴본 거죠. 의식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느낌을 떠올리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점점 이것을 하고 또 여러 번 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의식은 뭘 하냐면 느낌이 사라진다는 것이 뭔지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걸 자꾸 파악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느낌이 올라올 때, 생할 때, 올라올 때 이미 그것의 사라짐을 의식하게 되어서 가벼워지긴, 올라올 때부터 가벼워지게 돼요. 올라올 때 보는 것은 민감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커지고 사라짐을 자세히 체험하고 살펴보면 이것이 가볍게 없어지는 것이 밑바닥에 점점 깔려서 이것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올라올 때 이미 사라지는 것을 밑바닥으로 올라오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빨리 사라지고 빨리 가벼워진다 이 말이죠. 사라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밑바닥에 깔린 고요함을 줘버려요. 점점 사라짐의 경험을 자꾸 많이 하면 할수록 지금은 이거는 좀 점수적인 방법이에요. 조금 조금 하나하나 연습을 해나가는 방법이라면 한 방에 끝내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경험이 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건 참 쉽지 않은 게 되게 조건이 필요해요. 강력하게 오는 경우에는. 내가 그때 강력한 분노가 왔다가 즉각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고요를 발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조건이 뭐였냐면 그때 나는 늘 내 마음을 관찰하는 습이 있었어요. 습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화가 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어요. 그것도 강력한 화가. 세 번째, 그 강력한 화가 즉각 사라지는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사라지게 할 수 있었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이 뭐냐면, 저 친구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친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친구의 실수로 내가 발을 찍어가지고 화가 났으니까. 근데 화는 나지만 저 친구가 일부러 그럴 친구는 아니야는 내가 알고 있거든요. 강력하게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저 친구한테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화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아픈 발을 참아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화가 사라지도 않았어요. 강력한 화는 살아있고, 그러나 그 화가 풀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런데 그 친구가 순하고 착하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와서 날 보고 씩 웃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됐어요. 아, 정말 미안해 하는구나. 하는 쪽으로 내 주의가 잠깐 쏠려갔어요. 그러자마자 내 화가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도 웃음이 났으니까. 그럴 때 내가 늘 관찰하던 내 관찰력이 탁 내 마음을 그 순간 의식적으로 보게 된 거죠. 의식적으로 그 분노가 사라진 걸 경험한 거예요. 어? 좀 전까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던 이 화가 어디 간 거야? 이 순식간에 어디 간 거지? 하면서 그때 하고 온 겁니다. 뭐냐면 아무리 강한 분노라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이걸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는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다음번에 내가 뭐가 올라왔을 때 감정이 이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가 무의식에 아주 강하게 뿌리 박혔어요. 그래서 그걸 길게 끌고 가지 않게 됐습니다. 굳이 괴롭게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니까. 근데 왜 끌고 다니냐면 그걸 저항하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싫어하고 분노를 싫어하고 슬픔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이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올라오면 그냥 왜 올라오는지는 알고 저래서 올라오는구나 하고 툭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 다음 발걸음을 로 옮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늘 자기 관찰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어, 뭔가 큰 일이 터졌을 때 우리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정신이 없어지죠. 어? 그럴 때 관찰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관찰력이 작용해야 돼요. 무슨 큰 일이 터졌을 때. 근데 큰 일이 터졌을 때 관찰력만 작용해서는 안 되고 그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어떤 조건이 또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내 친구의 마음이 너무 이해돼서 내 분노가 즉각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건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조금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라지는 경험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 느낌이 올라왔을 때, 그걸 잘 바라보고 있으면 사라져요. 느낌은. 그 사라짐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 평화가 깔리게 돼요. 이게 사라지는구나. 사라짐은 뭐예요? 고요거든요. 그 다음, 그 다음부터는 그 평화를 밑바닥에 깔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올라오는 마음을 보는 것은 생할 때 보는 것은 분별력이 민감해지게 되고, 사라질 때 보는 마음은 마음을 고요한 마음이 밑바닥에 깔게 해주고,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수록, 일상에서 자꾸 적용될수록,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올라오는 마음의 밑바닥에 사라지는 마음이 밑에 깔려가지고 올라오는 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더 빨리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느낌이 생하는 것이 더 이상 생하는 것이 아닌 게 되죠. 올라오자마자 사라짐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라짐은 올라오기 이전과 다르지 않거든요. 사라짐이라는 건 뭐예요? 있다가 없어질 때 잠시 느끼는 거예요. 없음이 계속되면 사라진다는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과 사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과 사는 경험이거든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생과 사는 느낌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는데 그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진 상태를 기반으로 나타남을 보게 되고 사라진 상태라는 것은 나타나기 이전과 다르지 않고 그렇죠? 그것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다.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나라는 걸 잘 살펴봐서 고유한 나라는 것이 허구적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내가 태어난 게 아닌 겁니다. 수많은 느낌들을 경험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자가 없으면 죽을 자도 없기 때문에 불멸이 되는 거예요. 생이 없는데 멸이 어떻게 있냐. 그래서 하나의 느낌이 나타나는 그 전 과정을 잘 한번 경험적으로 살펴보자.